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리즈대학교에 재학 중인 백형섭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는 그냥 막연하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좋아서 영국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학을 가기 전에 이제 여러 나라 다른 학교 시스템들을 많이 비교했을 때 영국의 시스템이 제가 원하는 학교 시스템과 부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영국으로 선택했습니다. 학사 과정이 3년이라는 것도 영국의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영국은 교양 과목보다는 전공 과목 위주로 더 수업을 많이 듣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게 확실했던 저로서는 영국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학비도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저렴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육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교육학을 선택을 한다고 많이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 되기보다는 교육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조금 더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교육학과를 제공해준 학교들의 커리큘럼을 되게 많이 따져봤을 때, 일단 리즈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이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과목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제공을 해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리즈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그 외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도시의 위치나 대학교의 위치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는데, 도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슈퍼나 식당 같은 편의시설이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 유학생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좀 게으름이 많은 편이라서 슈퍼를 가겠다고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고 다니는 걸 너무 귀찮아해서 편의시설이 가까운 대학들 많이 알아보다가 이제 리즈대학이 나왔고, 그렇게 되면은 교통비도 많이 세이브 될 수 있고 이제 시간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리즈대학교를 선택했고, 도시 자체도 이제 잉글랜드 북부에 있는데 영국 섬으로 따지면 딱 중앙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다른 곳보다 편리하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공항이 따로 있다는 것도 이제 다른 도시들 거치지 않고 바로 리즈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기 때문에 주변에 맨체스터 같은 대도시도 있고 해서 리즈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학습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과 그 결과에 흥미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공부할 수 있는 학과를 찾아서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전공 필수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제가 할 필요가 없고, 선택 과목 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신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부 수업 중에 듣고 싶은 게 있으면 신청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이 대부분 일주일에 2시간짜리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과목당 한 학기에 5번에서 6번 정도 되는 소규모의 세미나를 가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근데 2시간 수업이라고 해서 교수님이 2시간 동안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학생들끼리 토론하는 시간도 가지기 때문에 이제 미리 준비해 가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로 교수님들이 수업 전에 읽어오라고 하는 학술지나 책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또 그걸 요약해 가서 다른 학생들이나 교수님한테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이외에도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또 제가 공부했던 학과의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각각 과목마다 학기 중에 과제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기 중이 좀 바쁜데 성적이 무조건 100% 과제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과제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또 제가 수강했던 과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영국 교육정책에 관한 거였는데, 저는 영국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영국 교육정책이나 교육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초반에 상당히 많이 힘들었고, 읽어야 하는 책들도 많아서 가장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 주변에서는 성적 때문에 진학을 못하신 분들은 아직은 없었고요. 다들 학년에 맞게 진학을 하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전혀 하지 않으면 낙제를 할 수 있겠지만 수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읽어야 하는 책도 많고 학술지도 많이 읽어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낙제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성적은 졸업할 때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1학년 때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듣고 공부하고 과제만 열심히 하신다면 2학년 때부터는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졸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저는 영국 시간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저녁부터 늦게는 새벽까지 이어져서 이제 낮밤이 좀 바뀐다는 게 가장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과제는 대면 수업했을 때랑 크게 달라진 거는 없었고, 단지 학교 도서관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폭이나 읽을 수 있는 책이 줄어든 게 큰 단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학과 시험은 없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비행기표나 영국에서 지낼 곳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숙사 비용도 이제 나가지 않았던 게 큰 장점 중에 하나고, 집에서 수업을 들으니까 이제 심적으로 편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학비를 일정 부분 환불해주거나 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작년에 또 교생 실습을 해야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되면서 이제 교생을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 다른 걸로 대체해서 했던 것도 이제 큰 단점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1학년을 마친 후에 군복무를 했지만 주변의 대부분의 분들은 졸업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굳이 따로 이유가 없거나 여유가 있으시면 졸업하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 학과마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 학과에서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휴학이 가능했지만 군휴학을 인정해주지 않는 학과들도 있다고 선배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입학하시고자 하는 학교, 학과 담당자랑 이야기하시는 게 아마 가장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시작하자마자 지도교수님이랑 관련 담당자님께 이야기를 드려서 미팅을 가지면서 군휴학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1학년을 마친 후에 1년 단위로 2번을 휴학했습니다. 한 번 서류 작성할 때 1년씩 휴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2번 작성한 것이고요. 복학하는 경우에는 복학하기 전에 또 학교 담당자님한테 연락해서 수강 신청하시고 비자 받고 출국하는 거라서 딱히 어려운 건 없고 그냥 학교분들이랑 연락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성적이 전체 성적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1학년 공부해보시고 너무 힘드시거나 따로 더 보충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군휴학을 하시면서 군대에서 따로도 공부하시고 군대 마친 후에 2학년에 복학하시는 것도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즈는 가장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 규모가 큰 도시 중에 하나를 속하기 때문에 기본 생활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시내 나가면 웬만한 건 다 있고 이제 공항, 기차역, 식당 등 편의시설도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하거나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실 때 큰 불편함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따로 한국 식료품점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시안 마켓이 몇 개 있었고 거기 가시면 이제 한국 식품들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종류는 많지 않더라도 그래서 찾는데 어려움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리즈 대학교 말고도 시내에 다른 대학교들이 두세 개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제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국제학생이 많다는 건 그만큼 외국 학생들이 살기 좋은 환경에 조성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내시는데 불편함은 따로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기숙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수도세나 전기세 아니면 인터넷 가격이 하나도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다 따로 지출한 적은 없고요. 밥을 많이 해먹는 편이었기 때문에 식비가 많이 나가지도 않았고 밖에 나가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경우에는 한국보다 조금 비쌀 수는 있는데 슈퍼를 가서 야채를 산다거나 고기를 산다거나 하면 한국보다 저렴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닭고기 한 팩에 500g 정도 되는 게 한국 돈으로 한 3,000원, 3,500원 정도 사이였기 때문에 집에서 요리를 하면 한두 끼 정도는 그거 가지고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안 들었던 것 같고 대학교가 도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따로 교통비도 안 들었기 때문에 넉넉 잡아서 정말 많이 쓴다라고 했을 때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까지 쓸 것 같은데 돈을 아끼시는 분들은 50만 원보다 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생활비 아끼시면은 학교 끝나고 방학 때 여행 갈 때 또 용돈으로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영국은 커리큘럼상 전공 과목을 더 많이 듣다 보니까 교육학을 좀 더 깊게 배울 수 있어서 교육학에서 많이 세분화된 과목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이 가장 저한테는 재밌게 느껴졌기 때문에 교육공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교육공학은 쉽게 말하면 노트북이나 컴퓨터 아니면 태블릿을 이용해서 교육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학생들에게 그런 사용 방법을 가르쳐주는 공부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교육공학 졸업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인재개발원에 취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사로 따지면 교육팀이나 인사팀 쉽게 말해서 EBS도 교육공학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래밍을 개발하시고 동영상을 찍어서 제공해주는 것 또한 교육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 과목을 듣다 보면 저처럼 더 관심이 가는 더 흥미로운 과목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석사가 1년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도 많이 절약되고 1년이면 다른 것보다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학사를 하시고 나서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생기셨을 때 석사를 많이 지원하시는 거라서 저도 당연하게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석사를 공부하고 싶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저는 저뿐만 아니라 누나도 유켄 유학원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저희 남매가 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유켄 영국 유학이 영국 전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학원들이 대부분 여러 나라를 같이 하는 반면에 UK는 영국만을 취급하고 또 계신 매니저분들도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믿음이 갔습니다. 또한 영국 관련 업무만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도 들고, 또 각각의 매니저분들이 학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담당자분들이랑 메일도 주고받고 전화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최신 정보를 다른 곳보다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것도 이제 UK이 가진 큰 장점이라 UK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또한 저 담당해 주셨던 분이 박하은 매니저님이신데, 대학 입학만 도와준 건 아니고 이제 영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하고 영국에 도착해서 수업을 들을 때도 수업을 잘 듣는지 문제는 없는지 수시로 카톡을 보내주셔가지고 체크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상 연락하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영국에 진학한 후에도 관리를 계속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게 UK에 되게 좋았던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통 유학 생각을 하게 되면은 유학 가서 수업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물론 저도 가기 전에는 수업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제가 하는 걸 생각해보면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열심히 하시고 그냥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인들이 학교에 얼마나 있냐 해서 그 숫자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각자 나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한국인이 적은 학교가 좋다, 많은 학교가 좋다라고 미리 결정하지 마시고, 그 학교가 제공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다 고려했을 때 어느 곳에 입학하는 게 가장 본인에게 맞는 학교인지 잘 선택하고 학교에 입학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인종차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솔직하게 말해서 인종차별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없는 곳은 없지만 이제 인종차별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국제학생 수도 많아지고 인종차별 문제를 학교에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발생했을 때 그런 걸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메일을 쓰거나 전화를 하면 그런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학을 가서 생활해보면 물론 당연히 다른 나라에 사는 거기 때문에 힘든 점들도 많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생활하고 보면은 생활력이 좀 더 강해지고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고라기보다는 팁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출국하기 전에 비상약들을 좀 많이 챙겨가는 편인데,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지에서 아프면 슬프기도 하고 혼자 있으니까 더 슬픈데 약이라도 좀 챙겨가야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서 가시기 전에 비상약들을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